이번 오프닝과 엔딩은 등장인물 소개나 사건의 예고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장면들을 세세히 보면 숨겨진 장면이나 떡밥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언급만 해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장면들은 추후에 본편 리뷰할 때 언급드릴 예정이니 이번 영상은 스포일러 없이 오프닝과 엔딩의 연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에서는 프리스텔라의 전경 이후로 각 진영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리스텔라가 주 무대임을 보여주기 위해 베아트리스가 가운데였는데요. 손을 꼭 잡은 모습이 2기 이후로 둘 사이에 강해진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각 진영들의 기사와 왕선 후보자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가는데 든든한 라인하르트와 귀여운 페리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후보자의 모습에서는 하나같이 개성있는 모습이었는데 기억을 잃은 크루시지만 조금은 예전의 당돌한 모습이 연상되는 표정입니다. 에밀리아는 어떤 탑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탑은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에밀리아가 차고 있는 팩의 마정석과 스바루가 죽었던 순간들이 보여지고 있었고 이 장면의 앞과 뒤에 정말 짧게 사테라와 사테라의 손이 나와 있었습니다. 스바루가 벌써 여러 번 죽었는데 오프닝에서의 사테라는 사망회귀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는 저택의 모습에서 로즈월과 프레데리카, 그 다음 람과 램이 나옵니다. 여기서 람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램을 보고 있는 람의 복잡한 심정이 묘사됩니다. 다음으로는 가필의 어머니와 닮은 여성과 그녀의 가족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왼쪽에 제복 차림의 남자를 보여주면서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프리스텔라의 모습이 교차되는데 첫 장면에서 뛰어가는 아이들은 루스벨과 티나였습니다. 참고로 루스벨과 티나의 설정화에서 붙잡히기 전 시리우스의 외모를 보고 놀란 루스벨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2기에서 죽었지만 가필에게 환영이 보이면서 1기부터 3기까지 개근하는 엘자의 모습입니다. 라인하르트와 비렐름 간 갈등의 소재였던 테레시아의 모습이 나오고 그 뒤로 대제주교들의 모습이 PV에서 나오긴 했지만 본편보다 먼저 오프닝에서 등장합니다. 분노의 시리우스, 폭식의 라이, 세욕의 카펠라, 탐욕의 레굴루스가 나왔습니다. 각 대제주교의 특성이 나와 있었는데 시리우스의 무기인 사슬과 그녀가 등장한 에피소드 제목인 극장형 아기처럼 화면이 무대처럼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명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장면은 관객을 대상으로 그들을 동화시키는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대제주교는 아직 2화 기준으로 특징이나 권능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장면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폭식의 라인은 피로 된 수면에서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데 수면에 비친 그림자는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습도 라이와는 달라 보입니다. 세욕의 카펠라는 흑룡과 함께 주위에 수많은 마녀교도들이 있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대표 인물 중 오른쪽의 체형을 보면 다른 마녀교도와 다르게 여성이라고 추측 가능하게끔 그려져 있었습니다. 탐욕의 레굴루스는 자신을 중심으로 뒤에 같은 표정, 같은 자세를 한 긴 머리의 여성들이 차례로 서 있었습니다. 대제주교의 장면들은 시리우스처럼 권능이나 특징들을 예고한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대치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왕선 후보자 쪽에서는 에밀리아 진영의 스바루, 에밀리아, 가필, 펠트 진영의 라인하르트, 아나스타시아 진영의 율리우스, 리카드, 크루시 진영의 비렐름, 크루시가 나왔는데 각 진영의 대표 전력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실라 진영에서는 프리실라가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마녀교 쪽에서는 세욕, 분노, 폭식, 탐욕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아까 그림자와 같이 라인은 2명으로 표현된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전투 장면이 등장하는데 짐승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인 가필과 흑룡의 전투, 진검승부를 펼치는 검기 비렐름과 마녀교 측 인물, 힘 대 힘으로 붙는 리카드와 또 다른 마녀교 측 인물, 2대2로 싸우는 폭식과 크루시 율리우스 조합, 혼자 다수전을 펼치는 프리실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후 라인하르트와 카펠라, 에밀리아와 시리우스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밀리아가 앉아있었던 탑에서 레굴루스가 에밀리아를 안고 있고 베티의 손을 잡은 스바루가 에밀리아를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레굴루스가 쓰러진 에밀리아를 안으며 아내로 삼겠다고 했었는데 마치 탑에 납치된 공주를 왕자가 구하러 가는 것처럼 그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프닝의 영상이 마치 사망회기처럼 되감기 되면서 다시 첫 장면의 스바루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아무리 죽어도 꺾이지 않는다는 결의에 찬 스바루의 눈빛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는 밝은 노래와 함께 소개나 예고가 중점이었는데 반대로 엔딩은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오프닝과 달리 엔딩에서는 시네마스코프를 사용해 화면비를 달리했고 도입부도 오프닝과 비교해보면 화면 전환 속도가
차분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노래도 영상도 활기찼던 오프닝과 대비되는 정적인 느낌의 엔딩이었는데, 오프닝은 진영들의 전투를 보여줬었지만 엔딩은 일상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물에 빠지는 척을 하는 릴리아나, 노심초사하는 알과 흐뭇하게 바라보는 프리실라가 있었고,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크루시의 어깨에 머리를 비비는 것 같은 페리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인 출신답게 오토는 아나스타시아와 담소를 나누고 그 뒤로 미미 3남매가 지나갑니다. 이어 스바루를 반겨주는 에밀리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프닝도 작화가 좋다고 느꼈지만 엔딩은 특히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면서 꽃봉오리 상태였던 것이 개화합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급변하고 마녀교 측을 중심으로 화면이 전환되는데, 핀 꽃은 피를 끊임없이 흘리고 쓰러진 병사의 상처에서도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프닝에서 나왔던 비렐름과 검을 맞댄 마녀교 측 인물과 덩치가 큰 인물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피지 않았던 꽃이 갑자기 피면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은 추후에 관련 장면이 나오게 되면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대제주교들이 차례로 나오고 검을 드는 라인하르트의 모습도 나오는데, 이때 용검은 칼집에서 뽑히지 않은 채 그대로 휘두르려는 모습입니다. 의외로 레굴루스가 비웃는 표정도 언짢은 표정도 아닌 무표정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스바루가 한번 죽은 듯한 연출 뒤로 스바루의 등을 밀어주는 응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만 선명하고 밀어주는 게 아닌 당겨주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리제로 세계관 내에서 특별 취급을 받는 라인하르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올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간 스바루의 손이 베아트리스의 손과 이어지는 연출도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이 세계관에서 특별 취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인 베아트리스 또한 스바루에게 영원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스바루는 지금껏 주변 인물들을 자신의 사망 회기로 구해오면서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 기수에서는 홀로 걸어가는 장면으로 표현된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 스바루의 곁에는 사망 회기를 해도 언제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현 시점에서 스바루가 가장 크게 의지하는 존재를 나타낸 연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바루가 뒤를 돌아보자 지난 1기와 2기 때와 다르게 지금의 스바루에게는 많은 동료들이 있었고, 그렇기에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향해 서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엔딩 초반에는 피로 물든 프리스텔라를 보여줬지만 마지막은 빛과 함께 평화로운 모습으로 끝나면서 희망을 품게 되는 마무리였습니다. 이번 오프닝과 엔딩은 정말 칼 갈고 나온 수준으로 너무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주제가는 1기와 2기 오프닝, 그리고 이번 3기까지 오프닝을 맡은 스즈키 코노미와 리제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미스 안드로이드가 맡으면서 이번 3기의 오프닝과 엔딩은 근본 라인업이었습니다. 3기의 테마가 대제주교와의 전면전인 만큼 많은 등장인물들의 전투 장면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프리실라처럼 그동안 싸우는 걸 보지 못했던 인물이나 라인하르트가 제 실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기대가 됩니다. 본편이 더 기다려지는 영상미였고, 이상으로 3기 오프닝 엔딩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